봅시다. 23-2번으로 갑시다. 23-2번. 맨날 뭘 잘못 봐, 맞지? 선생님 따님 그러는데 왜 잘못 봐? 보자. 태연이는 C를 잘못 봤대요. 잘못 본 건 쳐다보지 마. 태연 입장에서 얘를 보지 말란 얘기고, 풀어서 X라는 근이 마이너스 1과 6이 나왔대요. 혜영이는 B를 잘못 봐서 3 더하기 루트 3과 3 빼기 루트 3이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근과 개수의 관계로 얘와 얘는 제대로 본 거야. 태연이 입장에서는. 두 근의 합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태연이 입장에서는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5입니다.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혜영이 입장에서는 B를 잘못 봤으니까 이 두 개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본 겁니다. A분의 C는. 둘이 곱하면 9 빼기 3이니까 6입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풀래? 내가 만든 식은 2개야. 모르는 문자는 3개야.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어떻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야. 식정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있는 문자가 A니까 B를 A로 바꾸고 정리하고 C도 A로 정리합니다. 정리한 걸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A로 약분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근은 2와 3입니다.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잘 나옵니다. 23-3번 보자. 근의 공식을 그지같이 외워서 틀렸네요. 원래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4ac인데 ac라고 외워서 풀었대. 이렇게 풀었대. 어떤 식을? 이 식을. 이걸 이용해서 풀었더니 이런 근이 나왔대요. 됐죠? 그러면 이 값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얘랑 개수 비교하면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대놓고. 그냥 풀어서 나왔다며, 이거. 맞지? 2, 1, 마, P. P제곱의 Q입니다. AC니까. 맞아, 안 맞아? 됐죠? 그게 얘래요. 같지? 같아야 되지? 그래서 P가 2예요. 4 빼기 Q가 1이겠지. 농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I가 되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Q가 5입니다. P값, Q값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P가 마이너스 2지. 미안. P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뭘 잘못 봐서 해가 나왔으면 이걸로 풀었을 때 이거라 했으니까 이걸로 풀어 그냥. 그래서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면 깔끔하게 풀립니다. 24-2번으로 가자. 24-2번 좀 어렵다? 잘 들어봐. 3 알파 빼기 2와 3 베타 빼기 2가 근인 걸 찾아라.
이런 게 나오면 실제 이 객관식이잖아. 맞지? 대입해서 이걸 대입했을 때 잘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F알파는 0, F베타는 0이야. 이걸 대입해서 F알파가 0, F베타가 0이 나온 거 찾으면 돼.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쉬운데 뭐 진짜 어떻게 하냐. 진짜 이 식이 나오도록 어떻게 변형하는지 봐봐.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식입니다. 여기 앞에 숫자는 상관없어요. 있든 말든. 근데 내가 원하는 식은 이 식이야. 이게 글이니까 인정?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야 돼. 봐봐. 형태를 봐. 알파가 깔끔해. 맞지? 빼기 알파.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 식 가지고 이 노란색 식을 나오도록 적절하게 식변형 시키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 여기까지 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이 식이 노란색 식처럼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알파 앞에와 베타 앞에 숫자가 없어야 되지. 맞지? 없애봐. 잘했죠. 망하는 거죠. 그냥 없애라면 없애. 어떻게 없앨 거야? (3)으로 묶으시면 돼요. (3)으로 또 묶으세요. (9) 선생님 말했지?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실제로. 결국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게 식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 이 X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생각해봐. 이 알파 9는 무시하고. X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은 F 3의 X 더하기 2라는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지? 여기다가 이 해를 집어넣어봐. 더 봐. 넣어볼게 한번. 넣으면 3분의 해 넣는다. 3알파 빼기 2 더하기. 넣었지? 약분하면. 알파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쉽지 않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안 해. 대입해. 근데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식 찾아가는 거. 찾아갈 수 있겠어? 한 땀 한 땀 찾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식이. 차라리 24-3번 같은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보자. 이 2차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두근을 알아볼라. 모르지? 두근을 설정합니다. T1, T2라고. 오케이. 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쫓아왔어. 그런데 야, 얘는 태고 쪽부터 알파일 때만 0이고 베타일 때만 0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반드시 알파가 돼야 되고 얘가 반드시 베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야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
그래서 ET1 빼기 1이 알파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ET1은 알파 플러스 T1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고요. E22 빼기 1도 베타입니다. 그래서 E2는 베타 더하기 1입니다. T2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입니다. 따라왔냐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두근의 곱은 T1 곱하기 T2니까 얘랑 얘랑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곱해서 쓰시면 돼요. 알파 베타 1입니다. 주어진 값이 다 써있죠 위에? 그래서 갖다 쓰시면 돼요. 4 더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최종적인 답은 2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원리 알겠어? 이렇게?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거야. 10변형. 식을 자유자재로 10변형. 쉽지 않지? 이걸로 만들어내야 할 거. 오케이, 만들어내야 돼. 쉽지 않아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변형 하는 거. 마지막 25-2번 봅시다. EX제곱에 M 플러스 2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이것은 뭐만 만족하면 돼요? 이걸로 끝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M A분의 C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거면 돼요. 하지만 뭐가 더 붙어 있어? 뭐라 써 있어?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작아요. 이 말은 원래는 두근의 부호를 가지고는 둘이 합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걸로.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게 뭔 말이야? 두근의 합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 예를 들어서 3하고 뭐 마이너스 4 같은 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2. 이게 두근의 합이잖아. 그래서 M 더하기가 방향 바뀌고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답니다. 결국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서 정수의 최대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됐어요? 그래서 숙제는 어드밴스만 낼게요. 부스터까지는 그렇고 어드밴스 그리고 뒤에 걸 좀 할게요. 2차 방정식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는 좀 나중에 합시다. 여유가 되면.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봅시다. 이 책이 알지? 뒤에 그 원의 방정식하고 없어. 안 봐도 돼. 없어. 근데 2차 방정식, 이게 원의 방정식하고 그게 실제로는 니네 수상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빨리 끝나고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 이동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설마 위층에 누가 없는데 무섭다 야. 위층에 있으면 8층인데 우리가 층이 마지막 층 아닐까? 어이씨 무서운데. 그러겠지? 없겠지 아무도? 옆에서 소리 내겠지?
그래서 실제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도형이동까지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동대부여고,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학교는 보통 원회방정식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도형이동은 거의 안 들어갈 확률이 높긴 하거든. 기말 때, 1학기 기말 때. 그래도 보고 하는 게 좋아서 거기까지는 최대한 빨리 끝난 다음에 프린트로 그거 이 뒷부분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야. 부스터를 빼는 이유가 사실. 이것만 하면 어찌어찌 하겠는데 뒤에 이 원회방정식하고 도형이동까지 해야 돼서. 원회방정식이 좀 많잖아, 양이. 기억나니? 눈빛 흔들리지 마, 제발. 기억난다, 원회방정식. 저는 원을 몰라요, 하지 마시고. 원을 아시죠? 내 눈을 다 피해. 원을 모르는데요, 그런. 원 큰일 났네, 원. 원이,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시험은 2차 방정식, 이 아파트보다 여기를 더 중요시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심화 유형으로 좀 연결되는 분이 많이 많거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목을 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래. 둘이 뭐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그 관련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2차. 똑같죠? 2차니까. 2차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형을 얘기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관련이 있니? 딱 봐, 식을 봐. 똑같죠? 뭐가 달라? 2차 방정식은 y가 없지. 2차 함수에 y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그래.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에서의 특별한 경우야. 특별한 경우를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해도 돼요. y가 0일 때를 특별하게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따로 생각한 거야. 그럼 y가 0일 때가 대체 뭘까?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가 어느 때니?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가 어디야? 이 그래프상에서 y가 0일 때가 어디냐고. 이 좌표 읽어보세요. 어렵니? 좌표 읽으라는데 1,0이죠. 그 옆에 거 읽어. 다 y가 0이네. y가 0일 때가 결국 x축 위에 있을 때예요. 점이.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결고리는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을 해라고 합니다. 왜? 좌표 찾을 때 너 2차 함수에서 y가 0인 좌표 찾아봐. 그럼 어떻게 해? y도 0 넣지. 그게 얘잖아. 그걸 만족하는 x좌표가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맞아. 결국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연결고리는 2차 함수에서의 그래프 중에서 x축과의 교점이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요? 결국 2차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이 우리가 말하는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니? 2개. 이 2개를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몇 개니? 2개. 대놓고 실수지. 함수는 다 실수상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x축 위의 주어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을 우리는 판별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교점이 2개니까 해가 2개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처럼 표현해서 핵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점이 2차 방정식 해와 똑같은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도 그릴 거 아니야. 우연찮게. 어라? 교점이 몇 개야? 그러면 얘는 판별식으로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교점이 1개면 2차 방정식이 1개입니다. 즉 중근을 얘기야. 한마디로 얘를 X축에 접한다라고도 합니다. 접한다. 접한다. 교점 1개입니다. 교점 1개면 중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겠지. A가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A가 양수일 때. 즉 아래로 볼록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위로 볼록도 똑같긴 하지만 X축과의 교점이 얘는 없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걸 식으로는 해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연결고리입니다. 오케이? 이게 다야. 그러면 잘 봐. 확장시키면 이 차 함수와 지금 얘를 잘 봐. 그래프상 이것도 결국 X축도 결국 직선 아니야? 직선? X축도 직선처럼 보이니? 선이니까? 이게 직선이지 곡선은 아니잖아. 직선. 그럼 이 직선과 얘랑 만나는 거죠. 맞지? 직선과 이 직선, 직선과 이 참수의 교점.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연립방정식의 해. 야, 이게 간단하게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 야, 얘와 얘 교점 구해봐. 뭐 어떻게 할 거야? 교점. 교점인 게 뭐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지, 맞지? y는 몇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0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0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결국 2차 방정식은 결국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 갑니까? 근데 굳이 얘가 y는 0이 아니고 y는 mx 플러스 n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꼭 직선 있고 y는 0만 있니 세상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두 그래프의 연립방정식을 세운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연립방정식을 세울게. 그래도 식을 정리하면 그냥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잘 봐. 이걸 푸나 이걸 푸나 같은 말 틀린 말. 같은 말. 그럼 다시 해석하면 잘 봐. y는 ax제곱 b-mx 플러스 c-a라는 식과 y는 0이라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도 돼야 안 돼? 돼. 이해가? 그러면 그냥 이거랑 똑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다시 여기서 판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똑같잖아. 그래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판별식의 개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교점 몇 개니?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돼. 인정? 그럼 여기에서 얘와 이 개수로도 똑같은 개수가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띡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얘도 교점이 1개니까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얘는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 갑니까? 몇 차, 몇 차? 2차, 1차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더 확장시킬게. 몇 차, 몇 차? 몇 차, 몇 차까지 확장시킬까? 2차, 2차. 봐라. 2차식이야. 봐라. 2차식이야. 예를 들어서 교점 몇 개니? 2개. 이 교점한테 2개.
연립방정 풀면 되잖아. 인정? 넘겨. 결국 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교점 몇 개? 2개. 얘도 교점 몇 개? 2개. 결국 이 식에서의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2차, 2차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요. 3차 안 돼요. 3차식은 판별식이 없어요. 있긴 한데 복잡해서 안 써. 아예. 그래서 3차식은 판별식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몇 차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2차, 2차까지. 왜? 판별식은 2차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게 2차 방정식에서의 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이 이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두 그래프의 교점이란 연립방정식의 해야. 즉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점의 x좌표입니다. y좌표가 아니라 x 사라지잖아. y 사라지잖아. 맞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란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해로 우리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괜찮나요? 응? 잘 봐. 이해했으면 이걸 보자. 니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자. 이거랑 이거 있어요. 교점의 x좌표의 중점 평균 몇이야? 잠시 기다리세요, 선생님. 풀어야 돼요. 슉슉슉 인수분해야 돼요. 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지 같아요. 답은 2분의 3입니다. 왜 그럴까요? 봐봐. 넘긴다. 넘어가면 이게 는사 써서 넘어갈 거 아니야. 맞지? 두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게 x좌표니까. 두근의 합은 3이야. 나누기 2한 게 평균이지? 이 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뭐든 뭔 상관이야. 얘가 안 바뀌는데. 그래서 이걸로 구해도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게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게 140, 140 이쪽까지 내용입니다. 근의 위치. 이거 설명하면 좋을 텐데. 감흥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근의 위치 알아? 근의 분리라고도 해. 근의 분리, 근의 위치. 한판축은 들어봤니? 함은 뭐의 줄임말이야? 이 안 들어오는 느낌은 뭐지? 함은 뭐야? 함. 함수값. 판. 판별식. 축. 축의 방정식 줄임말입니다. 그게 근의 분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근의 위치. 근의 위치. 잘 봐. 정확하게 이제는 근을 알려주잖아. 야, 근이 이렇게 3. 이렇게 안 알려줘. 언저리를 알려줘. 야, 근이 3보다 커. 이렇게. 그러면 근의 무시를 딱 구해. 그래서 얘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풀 것 같지 않잖아. 느낌상 맞지? 왜? 루트라고 난리 날 텐데. 웬만하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근의 위치를 알려줄 때 풀이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잘 봐.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로 풀자는 얘기가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의 유형이야. 근의 위치에 관한 유형은 뭔 말이냐면 방정식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려 했더니 너무 복잡해. 야, 너 그렇게 안 풀 거거든? 나는 함수를 풀 거야. 그래프로 풀자는 얘기야. 그래프로 푼다. 이게 근의 위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
방정식 상태로 풀려있더니 너무 복잡하게 보여. 그래서 그래프. 왜? 근과 뭐가 같으니까. 이게 개념이었는데 2차 방식 근은 뭐랑 같았어? x축과의 교점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이해 가니? 그래서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이 해라는 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단 이 식일 때, 이 방정식일 때, 오케이?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더 다른 문자가 숫자로 바뀌겠지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야. 단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음수 곱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 상황에 맞는 근을 구해서 P보다 크다고 풀지 말고 이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X축이 있겠지? P라는 좌표가 주어지겠지? 얘는 알려줄 거 아니야, 숫자로. 맞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프를 그려봐.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X축과 만나야 돼? 왜? 있다 했잖아. 근데 어디서 만나야 돼? 얘보다? 이렇게 세팅해야 돼요, 그림을. 그럼 만족하지? 그러면 이 그림이 답입니다 하긴 좀 그렇잖아. 이 답을 식으로 바꾸는 게 한판축이야. 이 그래프를 뭐로 바꾸는 거? 식으로 바꾸는 게 한판축을 이용한 식에 대한 풀이입니다. 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판축이라고 그래. 한판 선생님에 다 달라. 한판 대라고도 하는 선생님 있어. 대가 대칭축이야. 똑같은 말이야. 축의 방정식이랑. 나는 축의 방정식이다. 한판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세상에 이 그림만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판별식. 쓸까 안 쓸까?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것을 얘를 2차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잘 봐라. 어렵다. 잘 봐도 어렵다. 안 봐도 더 어렵다. 이걸 해야지 등급이 올라가요. 몇 등급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약간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이게 2, 3등급 컵 문제야 거의. 이걸 풀 수 있으면 2, 3등급까지는 간다는 거야. 이까지는 조금 그렇고 3등급까지는. 이걸 못 풀면 3등급 맞기 쉽지 않아요 사실. 정말이야. 그러니까 해야 돼. 목표가 1등급 아니야? 그럼 1등급만큼의 노력을 해야지.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FP 이게 0보다 크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대입했을 때 양수란 얘기야. 맞아. 그래서 함수값 이걸로 끝내면 돼요. 판별식. X축값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전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이것만 써도 만족하잖아, 이 그림으로는. 그래, 학생아. 이렇게 그려도 이 그림 만족해. 이거만 만족하는 그림이 이걸로 될 수 있잖아. 나는 이걸 안 되고 이걸로만 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를. 맞지? 응?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X축값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같아도 돼요. 왜냐면 저기 앞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안 써있지. 그래서 저 근은 중근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축은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 이 두 개만 하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아, 네가 참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려도 얘 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족하네. 판별식 만족하죠? 함수값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걸 빼야 되니까 이 그림만 나오려면 축의 위치를 가지고도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축의 위치, 그럼 축의 방정식 구하는 것이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 할 때마다 하기 힘드니까 귀찮고. 축의 방 내가 말했지 졸리다고. 이제 하나 했어. 4개 해야 돼. 미쳐버리겠지?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빨리 생각해. 왜 안 졸려? 뭐야?
근해공식 말해봐. 거기까지가 추계방정식이야. 까먹지 마. 제발 좀요. 제발 좀. 아니 근해공식을 알면서 왜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거야 대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오케이. 그게 p보다 앞에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림은 정확하게 저 그림이 나옵니다. 믿음이 안 가겠지만 저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선생님도 믿음이 안 갔어. 처음에 오씨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안 같아. 무조건 이걸 만족하면 저 그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쉽지 않아요?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가 있으면 P보다가 어떻게 되겠어? 작다도 있겠지? 작다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맞아? 얘도 똑같이 한 판추로 간다? 함. FP가 판. 똑같이 여기까지는. 그래서 세 번째. 축의 위치가 이걸로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지 저 그림이 나와요. 세 번째,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세 번째.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죠. 맞나요? 함.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얘는? 끝! 이 한 가지만 만족해도 돼요. 왜 그래요? 왜 판별식 안 써요?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100%. 그럼 무조건 이게 성립해요.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야. x축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교점 무조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두근의 곱이 음수 이거야.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있잖아. 이 앞에 바로 단원 마지막 문제 유형 이거야. 이걸 한 판초로 보면 봐봐. F형이 0보다 작다는 거지. 보세요. 0 10만 나오잖아. 똑같아요. 똑같아. 이 P가 0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지? 이게 이것의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앞에서 한 거야.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일 때 근의 위치를 0이라고 알려준 거야. 0보다. 그래서 한 판축이 이게 일반화 시킨 거야. 일반화. 세 번째. 축의 위치 알아?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다 만족해요. 축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로 끝내는 겁니다. 결론이야. 함수값이 음수 나왔지? 다 양수야. 봐봐. 양수니까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함수값이 음수 나온 순간 2번, 3번은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결론을 외우세요. 이거는. 선생님 어릴 때 됐고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믿음을 갖고. 오케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순간 그걸로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거야. 네 번째 거. 두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근이 P와 Q 사이. 이 상황의 그림을 그릴게요. P와 Q가 있어요. 두근이 이 사이에 있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인정? 이거에 맞는 그래프 함수값. FP
양수예요. 맞죠? FQ도 양수예요. 양수지? 음수 없지? 그럼 가야 돼요. 판별식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축의 방정식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도 P에서 Q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야, 안 쓰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건 만족하잖아. 축의 위치도 만족하지. 그러니까 써야 돼요. 선생님, 얘 안 쓰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하게 돼요. 그래도 이걸 만족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외워. 어느 정도는. 안 외우면 손도 못 댄다. 여기는 아예 진짜. 당황스럽겠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잘 봐. 대양수지? 그러니까 가는 거야. 가자! 가. 음수지? 멈춰! 끝나. 양수지? 가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한판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괜찮아. 한 3-4번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한 번에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전 이건 안 되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제발.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설명할 때마다 이건 몇 번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괜찮아요. 좀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여기는 몇 번 해오시면 돼요. 한 5번은 경험해 봐야죠. 이 유형을. 그래야지 아, 그렇게 한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근데 왜 축의 방정식이 왜 근의 공식의 앞부분인지를 설명할게요. 왜 축의 방정식이 근의 공식의 앞부분이지? 그냥 대놓고 표준형 바꾸면 돼. 바꾸죠, 뭐. 반의 제곱. 완전주로 바꿔. 아, 나가면 뭐가 나오겠지, 뭘. 4분의 b제곱. 플러스 C입니다. 축이,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얘 아니야? 꼭지점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라면서. 증명 끝! 한 번도 증명 안 해봤지? 이거 외워보면 되잖아. 는 0 쓰면 2차 방정식 증명이야, 이게 근의 공식. 맞지? 완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누면, 이걸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게 판별식이야, 여기가. 새로운 게 아니라고! 제발 좀. 근의 공식, 이게 앞부분. 축의 방정식. 그건 알지? 뭐, 이 꼭지점 좌표 구분. 그건 알지? 표준형 바꾸는 걸 알지? 그걸 안 해도 되겠지? 기본적인 내용은. 오케이? 2차 함수 최대차수는 잘 봐라. 잘 봐. 식을. 야, 무슨 값을 갖니?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이건 아니? 그건 최소값일 거 아니니? 당연히? 최소값이야. 제곱이니까, 맞지? 7자곱자 0이잖아. 얘 무슨 값을 갖니? 아, 3 이상 아니야? 0 더하기 3이니까? 좀 어려워진다? 얘는 무슨 값을 갖니?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뭘 고민해. 제곱에다가 0이 했다. 얘는 0 이상이야, 무조건. 야, 2x제곱도 0 이상이고 3x제곱도 0 이상이고 이해가? 그럼 최소값이야. 됐어? 좀 더 어려워진다. 얘 무슨 값을 갖니? 최소값 4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2차 함수 얘의 최소값이 4야.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식으로도. 꼭 그래프를 안 그려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얘 앞에서 만드는데 춤을 추네. 얘는 이쪽으로 추려고, 얘 이쪽으로 추려고. 그러면 얘 무슨 값을 갖니? 최대값이야. 최대값 몇? 얘는 아무리 커봤자 0 이상, 0 넘을 수 없어요. 맞아 안 맞아?
얘는 무슨 값을 갖니? 최대값 몇? 괜찮지? 얘는 무슨 값을 갖니? 최대값 몇? 2차 함수야. 꼭지점, 뭐 최대값 5 봤지? 이렇게. 식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꼭 얘를 2차 함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5 더하면 얘는 무조건 음수 나오니까 얘가 최대값이겠지, 당연히.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아무 말이 없으면 다 그리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1,4에서 즉 x가 1에서 최소값 4를 가져요. 인정하죠?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랑 다르게 꼭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말이 야 2부터 3까지만 그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는 최소값이 얘가 아니라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게 제한된 변형에서의 최대 최소야. 그린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거기서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판별식 이용하는 거는 뒤에 거 할 때 설명할게요. 했나? 이제 대표 유형 몇 개만 합시다. 이참수 1번 졸린가? 어떻게 하면 안 졸릴까? 그럼 안 되는데. X축가의 두 교점의 좌표 대놓고 X축가의 교점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개념이 정확히 잡혔으면 아 이게 2차 방정식의 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 해가 나왔을 때는 니는 뭘 쓰냐? 대입할래? 네 대입해도 돼요. 그런데 뭐 쓰고 싶어? 이게 알파 베타로 보이니?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되잖아요. 두근의 합은 3인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a여서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교점은 같은 말이니까. 이해갑니까? 2차 방식 해와 교점은 같은 말이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야. 그게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예요. 이게 이해가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왜?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2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왔네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지 않아야 된대. 근데 대놓고 얘는 위로 블록이야. 맞지? 그 위로 블록 개형은 세 가지 개형이 있어요. 무조건. 아래로 블록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아예 안 만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이 두 가지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판별식으로는 뭐라고 그래? 얘? 교점이 한 개니까. 0입니다. 얘는 판별식으로 뭐라 그래? 0보다 작다야.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풀지 말고 한 번에 풀어도 되지 않니? 그래서 얘 풀이가 판별식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 짝수 공식 씁니다. 짝수 공식 4. AC, 4AC. 맞죠?
마이너스일 때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4ac 4 플러스 이게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이하라는 답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네? 뭐 틀렸지? 짝수공식 썼는데 왜 여기다 4를 써? 파팽. 맞죠? 짝수공식 썼는데. 4. 3K.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하가 됩니다. 알아듣겠니? 여기까지는 할만해. 거기 뒤에 한 판축 나오기 바로 전까지는 할만하거든요. 거기까지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다음 시간에 한 판축 좀 더 하고 유형별 문제 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봅시다. 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kx 그래프가 x축과 접한대. 얘는 x축과 접한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곧바로 판별식으로 가지 말고 그래프 개형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x축과 접하니까 교점이 한 개라고? 2차 방식가 한 개라고? 그래서 판별식 t가 0이라고?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라고? 그럼 k 값은 0 또는 4입니다. 그렇다고 0하고 4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주어줬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라는 이 2차 함수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 두 개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 가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뭡니까? 얘를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 이렇게 세워. 따라와? 잘 따라오죠. 세워서 이 방정식 해가 두 개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x제곱. kx, kx 서러지니까 플러스 x가 되고 k 마이너스 1 됩니다. 이걸 푸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에서의 해가 두 개면 여기에서 해가 두 개도 된다고. 똑같은 식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라고 푸시면 돼요. 1 빼기 4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1 빼기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 k는 4분의 5보다 작다야. 이 두 가지 중에서 4분의 5보다 작은 걸 고르란 얘기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k는 0입니다. 이렇게 풀게 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빠박박 4번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대놓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물어보는 거 봅시다. 이것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이니? gx 빼기 fx는 gx와 fx를 처음 식이 이 식이었단 얘기야. 이 말은 y는 gx라는 식과 y는 fx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한 거 아니니?
이 연립방정식이잖아. 맞아, 맞아. 연립방정식은 다 대입법이야, 대입법. 여기서부터는 대입법.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맞죠? 그게 이 식이야. 맞죠? 교점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교점이 얘와 얘입니다. 말했잖아. 두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오, 끝. 이걸 식세어서 풀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바로 밑에 거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눈으로 풀어봐. 눈으로 풀어보세요. 풀었죠? 답은 마2. 끝. 이해를 하면. 맞지?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알아듣겠죠? 그것을 활용해서 푸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5번.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얘랑은 평행이래요. 아, 평행하다고 너랑?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알아내는 얘기야? 기울기를 알아내란 얘기입니다. 얘 기울기 몇이니까?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내가 구할 그래프 y는 ax 더하기 b에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y는 이런 2차 함수와는 접한대요. 이 그래프가 얘랑 접한대. 이런 상황이야. 인정? 그러면 교점이 한 개야. 오케이? 교점이란 얘랑 연립방정식을 세울 겁니다. 즉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이 연립방정식가 한 개라는 얘기야. 인정? 그럼 여기서 뭐 사용할 수 있다? 판별시티는 0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돼요. 넘겨서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짝수 공식 써서 b는 그래서 3입니다. a 값, b 값.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2입니다. 알아듣겠어? 괜찮지? 할만하지? 응. 아까 한판축이 좀 어려서 그러지? 한판축 나오기 전까지는 할만해. (6번)까지 하면 될 거예요. 7번부터가 좀 어렵거든. 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 그리고 수화합시다. 이것의 그래프는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왔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뭐 하겠어? 연립방정 세우겠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상의 교점이니까 인정? 그런데 대놓고 교점의 한 점의 x좌표를 알려줬어요. 왜 굳이 루트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를 정리 좀 할게요. 결국 이걸 푸나 이걸 푸나 똑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럼 이것의 방정식의 해가 얘란 얘기지, 결국. 그런데 왠지 이게 나오면 조건을 잘 보세요. 뭐가 더 붙어 있는지. 뭐라고 써 있어? 그래, 왜 굳이 앞에서는 그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유리수? 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게 유리수란 말이 왜 나왔지?
혈렉은 좀 이용하세요 라는 뜻이야. 맞지? 대놓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알려준 겁니다.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대입할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면 돼요. 무조건 혈렉은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야. 두 근의 합은 더하니까 4예요. 그게 마이너스 A 빼기입니다. A는 마이네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둘이 곱해. 4 빼기 2는 2. 그게 A분의 C, B 빼기 3. B는 5입니다. 그래서 A 값, B 값을 짜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나?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잠깐 쉬세요.